기원전 1800년경 현재의 일리노이주가 된 워베시 강 계곡의 한 농부 집단은 20세기까지 고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정원 복합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4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그중 옥수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세대 동안 이 식물들을 선택적으로 육종하여 의도적으로 종피를 얇게 하고 더 큰 씨앗을 선택하며 수확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들은 기능적인 농업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후 수천 년에 걸쳐 그 체계의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작물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확량은 전통적으로 재배된 옥수수와 비슷했습니다. 2019년 민속생물학 학술지 Journal of Ethnobiology에 게재된 실험 재배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가 들어오고 옥수수가 거래하기 더 쉬웠기 때문에 그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이 목록의 2위는 지금 여러분의 정원에 있으며 잡초로 분류되어 아마도 뽑아버렸을 것입니다. 5위는 같은 방식으로 재배했을 때 수확량 면에서 퀴노아를 능가합니다. 그리고 퀴노아는 전문 소매점에서 파운드당 $1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는 유럽에서 단 하나의 씨앗이라도 가져오기 5,000년 전부터 북미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기 그 목록이 있습니다. Top 1. Pit Seed Goosefoot, PIT Seed Goosefoot, 흰명아주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북미의 정원사들이 여름 내내 화단에서 뽑아내느라 시간을 보내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파헤쳐진 토양에서 저절로 자라나며 식히지 않아도 3, 4피트까지 자라고 늦여름이면 모든 가지에 빽빽한 씨앗머리를 맺습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이 식물이 북미 동부에서 의도적으로 재배된 최초의 4가지 식물 중 하나였으며 기원전 1800년경 일리노이주 리버턴 유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재배 증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 야생식품 작가 유엘 기번스는 양동이 하나만으로 씨앗을 수확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가지 아래에 양동이를 대고 씨앗을 훑어낸 뒤 쭉정이를 골라내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에게 꽤 좋은 음식이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기록된 시험 재배에서 퀴노아를 능가하는 작물에 대한 가장 절제된 찬사입니다. 명아주 씨앗은 무게 대비 단백질 함량이 약 25%로 밀이나 쌀보다 높으며 가장 가까운 상업적 친척인 퀴노아와 맞먹습니다. 잎은 시금치와 영양 성분이 비슷하여 익힌 채소로 먹을 수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나탈리 밀러 박사가 발표한 실험 재배 데이터에 따르면 다작 재배 시 헥타르당 최대 9톤 모이오타의 수확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퀴노아와 메밀의 세계 평균을 상회하며 전통적으로 재배된 옥수수의 범위 내에 드는 수치입니다. 이 식물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자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정원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 제거해왔습니다. Top 2. 썸프위드, 썸위드, 늪지 엘더라고도 불립니다. 썸프위드는 현재 중서부 여러 주에서 유해 잡초로 분류되어 있고 일부 카운티에서는 농지에서 이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규정까지 있어 사람들을 진심으로 놀라게 하는 식물입니다. 이것은 미시시피 계곡의 원주민 농부들이 2000년 동안 선택적으로 육종하여 종피 두께를 줄이고 씨앗 크기를 키우며 기능적인 다작 체계에 통합시켰던 바로 그 식물입니다. 재배종은 멸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배수구나 강가에서 발견되는 것은 한때 중요한 식량 작물이었던 것의 야생화된 후손입니다. 그 씨앗이 중요한데 썸프위드 씨앗은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무게 대비 지방 함량이 최대 45%, 단백질 함량이 약 32%에 달합니다. 동부농업 복합체 문헌에서 인용되고
H와 R의 1985년 고식물학 연구에서 가져온 성분 분석에 따르면 영양학적으로 해바라기 씨와 같은 등급인 밀도가 높고 칼로리가 풍부하며 기름을 함유한 작물로 분류됩니다. 기름 자체도 식용이 가능하며 성분 면에서 아마인유와 비교되어 왔습니다. 야생 채집 전문가인 세뮤얼 테이어는 썬프위드 씨앗을 먹어본 기록을 남겼으며 최소한의 가공만으로도 맛이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북미에서 재배된 작물 중 가장 칼로리가 높은 작물 중 하나가 중서부 전역의 배수구에 앉아 법적으로 제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톱스린, 작은 보리, 리틀 발리 또는 호르듬 푸실룸. 작은 보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북미 자생풀입니다. 공터에서 볼 수 있는 밀싹의 작고 다소 초라한 버전처럼 보입니다. 이 식물은 가을에 발아하여 겨울을 나고 대부분의 작물이 심어지기도 전인 늦봄에 씨앗을 맺으며 전체 생애 주기를 마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거의 어떤 다른 곡물 작물도 채우지 못하는 식량 달력의 공백을 메워줍니다. 씨앗은 영양학적으로 재배보리와 비슷합니다. 약 65%의 복합 탄수화물, 25%의 단백질과 유의미한 식이섬유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정제된 밀가루보다 당지수가 낮습니다. 접촉 전 원주민 공동체는 작은 보리를 가루로 만들어 초기 문명들이 밀을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인 빵, 죽, 가루 기반 요리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미시시피 계곡 중앙부의 사회를 지탱했던 동부농업 복합체 EAC 다작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작은 보리는 오늘날 일부 농업 가이드에 목초지 잡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본토 대부분의 지역에서 야생으로 자랍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재배자에게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톱 4. 메이그라스, 발라리스 카롤리니아나, 메이그래스는 미국 동부와 동남부에서 5월까지 씨앗을 맺는 자생봄 한해살이 풀로 그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부농업 복합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으며 오하이오 계곡 남쪽에서 멕시코만 연안에 이르는 접촉 전 농부들의 다작 체계에서 명아주, 작은 보리, 고든 엽기와 함께 자랐습니다. 고고학 기록에 따르면 2000년 전에 저장 구덩이와 집터 바닥 유물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기회주의적으로 채집된 것이 아닙니다. 재배되고 저장되었으며 의존했던 작물입니다. 씨앗은 녹말질 곡물로 영양 성분은 기장과 비슷합니다. 약 70%의 탄수화물, 12%의 단백질, 4% 미만의 지방 함량과 함께 철분 및 비타민 B 함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이그래스 가루는 밀가루나 기장 가루와 똑같은 용도인 빵, 플레브레드, 죽, 증점제 등으로 갈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동부와 동남부 전역의 육시우큐쿠 구역에서 자라며 습하고 파헤쳐진 토양을 잘 견디고 여름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생애 주기를 마칩니다. 오늘날 메이그래스의 과제는 씨앗 확보입니다. 상업적인 재배 품종이 존재하지 않으며 씨앗은 자생 식물 공급업체에서 구하거나 적절한 허가를 받아 야생에서 채집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방법은 동부농업 복합체가 붕괴되면서 소실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여전히 이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터피 4, 고든 엽귀, 에렉트 너트위드, 포리고눔 에렉툼. 고든 엽귀는 땅 속으로 7m를 퍼지며 옹벽을 파괴하는 일본 매듭풀 호장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미 자생종으로 한해살이며 얌전하게 자라고 의도적으로 재배되었습니다. 이 구분은 중요한데 엽귀 너트위드라는 이름이 이제는 이 식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래의 침입종 논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러 박사의 2017년 노본 학술지 연구는 현재 멸종된 것으로 간주되는 재배 아종인 폴리고눔 에렉툼 왓소니아에 폴리고눔 에렉툼 subspecies 왓소니아에를 공식적으로 기록했는데 재배되던 형태가 방치된 후 야생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씨앗은 녹말질이고 맛이 순하며 영양학적으로 메밀과 비슷합니다. 약 60%의 탄수화물, 13%의 단백질, 3~4%의 지방과 균형 잡힌 아미노산 구성, 철분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유의미한 미네랄 함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아주와 함께 다작으로 재배했을 때 고든 엽기가 낸 수확량은 밀러 박사의 민속생물학 학술지 논문에서 가장 가까운 관련 재배 작물의 세계 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모호한 고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된 실험 조건에서 상업용 메밀과 퀴노아를 능가하는 수확량 수치이며 누군가 이 땅에서 그 두 작물에 대해 듣기도 2000년 전부터 북미에서 자라고 있던 식물의 결과입니다. 미국 동부 절반의 대부분 지역 파헤쳐진 토양에서 자랍니다. 의도적으로 재배하려면 자생 씨앗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온대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가장 자급자족적인 한해살이 곡물 작물 중 하나입니다. 톱6 자생 해바라기 to native sunflower 헬리안투스 아누우스 헬리안투스 안누우스 그 원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해바라기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놀랍니다. 그들은 과거에 해바라기가 어떠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북미 정원에서 자라는 해바라기는 상업적인 기름과 씨앗 생산을 위해 개발된 하이브리드 종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북미 동부의 원주민 농부들이 가축화한 해바라기는 같은 종의 다른 표현형이었습니다. 머리가 여러 개이고 가지가 뻗어 있으며 하나의 커다란 상업용 원반이 아니라 수십 개의 작은 씨앗 뭉치를 맺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씨앗 머리는 한 번의 기계적인 통과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수확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가루로 갈거나 기름을 짜거나 페미컨 스타일의 준비물에서 지방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의료적으로도 응용되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해바라기 씨는 건조 중량 100g당 약 570칼로리로 북미에서 재배되는 모든 씨앗 작물 중 가장 높은 칼로리 밀도에 속합니다. 약 21%의 단백질과 51%의 지방, 주로 다불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생 해바라기는 기원전 1800년경 일리노이주 리버턴에서 명아주, 썸프위드, 스쿼시와 함께 가축화된 원래의 4가지 작물 중 하나로 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의도적 육종 식량 작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동부 농업 복합체 작물 중 유일하게 널리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지만 원래의 식용식물과는 거의 닮지 않은 하이브리드 상업적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개방수분형이며 머리가 여러 개고가지가 갈라지는 자생 품종은 토종 씨앗 회사에서 구할 수 있으며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4구구역 어디에서나 재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상용으로 생각하는 그 식물은 현대의 하이브리드가 존재하기 5000년 전부터 북미의 해바라기유 및 단백질 작물이었습니다. 톱7 스쿼시, SQIWASH, 쿠쿠르비타 페포, 추출비타 페포, 자생 형태입니다. 유럽인과 접촉하기 전 북미에서 재배된 스쿼시는 10월에 식료품점에서 보는 버터넛 스쿼시가 아니었습니다. 동부농업 복합체의 원래 재배 스쿼시인 쿠쿠르비타 페포, 아종 오비페라, 차잉 추출비타, 페포 subspecies ovifera 는 작고 껍질이 딱딱한 도토리 형태의 박으로 주로 씨앗을 위해 재배되었고 부차적으로 과육을 위해 재배되었습니다. 씨앗이 칼로리원이었습니다.
박 자체는 가벼운 용기로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반유목 농업 공동체에게 버터넛 스쿼시에는 전혀 없는 실용적인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스쿼시 씨앗은 100골당 약 546칼로리이며 단백질 30%, 지방 49%를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 해바라기 씨와 비슷하고 현재 건강식품점에서 파운드당 82달러에 팔리는 호박씨와 같은 등급입니다. 씨앗을 제거한 자생 스쿼시의 과육은 탄수화물, 베타카로틴, 그리고 유의미한 양의 비타민 C와 칼륨을 제공하는 부차적인 식량원이었습니다. 스쿼시는 기원전 1800년경 리버턴에서 가축화된 원래의 4가지 작물 중 하나로 가장 오래된 북미 식량 식물 중 하나입니다. 원래의 오비페라 유형의 전승 품종인 에이콘 스쿼시, 스캘럽 스쿼시, 델리카타 등은 여전히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4만9구역에서 자랍니다. 여러분은 에이콘 스쿼시를 심을 때 이국적인 잃어버린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대륙에서 가축화된 가장 오래된 식량 식물 중 하나를 약간 현대화된 형태로 재배하는 것입니다. 터프 펄트, 야생 뚱딴지, The Wild Sunroot, 예루살렘 아티초크 또는 선초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티초크는 북미 중앙부가 원산지로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 대륙 전역의 원주민 공동체에 의해 재배되고 거래되었으며 1600년대 초 탐험가들에 의해 유럽으로 보내진 최초의 북미 식량식물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토피남부르 토피남보울라고 불리며 잠시 인기를 끌었으나 감자가 보급되면서 점차 잊혀졌습니다. 예루살렘 아티초크라는 이름은 예루살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바라기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지라솔레 기라소레가 영국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영어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식용 덩이줄기가 있는 해바라기입니다. 그 덩이줄기에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티초크 뿌리에는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인 이눌린이 생체 중량의 14% 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어떤 작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프리바이오틱스 식량원 중 하나입니다. 생것 100g당 약 73칼로리를 제공하며 철분, 칼륨, 티아민의 유의미한 공급원이고 이눌린이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저항하기 때문에 당지수 영향이 낮습니다. 또한 에이커당 수확량 면에서 대부분의 뿌리 채소가 따라올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합니다. USDA와 조지아 대학교의 선초크 생산 확장 데이터에 따르면 연간 에이커당 8.3톤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에이커당 4.25톤인 감자와 비교됩니다. 삼추구역에서 자라며 척박한 토양을 견디고 미국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 관계 시설 없이도 생산되며 다시 심지 않아도 매년 땅에서 돌아옵니다. 좋은 토양에서는 공격적으로 퍼지는데 이것이 부적절한 위치에서의 유일한 실제 관리 과제입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용 생산 구역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한 매년 가을 공짜 음식이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 유럽에서 씨앗을 가져오기 훨씬 전부터 여기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확량 면에서 감자를 능가하지만 의도적으로 재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그 목록입니다. 동부농업 복합체와 북미 원주민 농업에서 유래한 8가지 작물입니다. 그중 5개는 현재 일부 관할 지역에서 잡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 2개는 수확량과 통제 시험에서 상업적 친척 작물을 능가하며 하나는 지금 여러분의 정원에서 뽑히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해외에서 들여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북미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기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핏시드 구스풋과 고드역귀가 시작하기에 좋은 지점입니다. 그것들은 자생 씨앗에서 쉽게 자랍니다.
파헤쳐진 토양에서 저절로 자라나며 함께 재배하면 각각 따로 재배하는 것보다 평방 피트당 더 많이 생산합니다. 예루살렘 아티초크는 전용 부지가 있는 북미 식량 정원에 추가할 수 있는 가장 노력이 적게 드는 단일 작물입니다. 한번 심으십시오. 그리고 10월에 돌아오십시오. 동부농업 복합체의 잃어버린 작물들에 대한 이 탐구가 여러분의 뒷마당에 있는 잡초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거의 묻히고 잊혀졌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이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역사 속에 숨겨진 보물들에 대한 다음 심층 탐구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